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이번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며 주택 몰개지에 대한 이자의 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세 법안이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 케어 가입 의무화가 폐지됨으로써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10년 동안 1,300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하원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3개 조항이 상원의 버드룰을 위반한다는 이의가 제기함에 따라 상원은 오늘 새벽 위반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을 해 찬성 51대 반대 48로 통과시켰고 하원이 수정된 법안을 다시 표결했습니다. 버드룰은 국가의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세제 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의 승인까지 거치게 되면 미국에서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월 취임 후 첫 입법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세제 개편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벌써 몇몇 기업들은 특별 상여금과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해 정부 정책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해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GDP 성장률은 3%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근로자들의 연평균 임금이 4,000달러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법안이 소비와 기업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해 임금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AT&T와 컴캐스트, 웰스파고, 그리고 보잉은 즉각 투자 확대와 임금 인상, 특별 상여금 지급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감세로 인한 추가 이익을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사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낙수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부자 감세 효과만 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로 인한 이자율 상승, 투자 위축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향후 2년간은 기업의 투자 증가율을 4에서 6%포인트 높이겠지만 향후 10년간 정부의 재정 적자는 1조 1천억 달러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300만 명의 위로 보험이 사라져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ICE 단속 요원들이 법원에서 기다렸다가 이민자를 체포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뉴욕시 의회 등이 ICE 단속 요원의 뉴욕주 법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20일 뉴욕시 80개 시민단체와 멜리사 마크 비버리터 뉴욕시 의장,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 등은 뉴욕주 대법원장에게 ICE 요원의 뉴욕주 법원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최근 ICE 요원들은 법원에 출두한 불법 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한 공공연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한은 법원은 학교, 종교, 기관과 같이 민감한 장소로 이민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곳이지 체포나
추방에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 9월에도 브루클린 지역 법원에 IC 요원이 들어와 4명의 이민자를 체포했습니다. 이제 이민 단속이 두려워 범죄 신고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IC 대변인은 연방 국토부 요원은 법원에 출석한 중범죄자들에 대해 누구든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면서 특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한 달간 뉴욕주 법원 내에서 목격된 IC 요원은 이전 11건에서 110건으로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에 대한 입국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외에도 테러 예방과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 등이 발표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자국의 테러 예방과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들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일 연방국토안보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국 38개 국가 방문자에 대해 대테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입국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국가 중 오버스테이 비율이 2%가 넘는 국가의 경우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자체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버스테이를 할 경우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비자 면제국들의 평균 오버스테이 비율은 0.68%로 오히려 비비자 면제국의 오버스테이 비율 2.07%보다 낮은 편입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들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미국은 지속적인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보안 강화로 테러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에는 또 인터폴 및 유로폴과 공조한 테러리스트 정보 공유, 항공객 정보 수집 및 분석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국민이면서 이라크,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으로 여행을 하였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내일 세탁업소들에 대한 환경보호 설치 비용 지원 법안의 입법이 결국 좌절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끝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을 기약한다지만 업계의 실망은 큽니다. 18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끝내 내일 및 세탁업소 환경시설 비용 지원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날부터 결국 법안은 자동 사장됐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관심 법안 중 하나인 내일 및 세탁업소 환경시설 비용 지원 법안이 어렵게 주지사 책상 위로 보내졌지만 결실 없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스몰 비즈니스 재정 지원 기관인 뉴욕주 얼반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을 통해 보조금 이나 리볼링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해 네일업소나 세탁업소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발의하고 다음 달 상하원이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았으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일 및 세탁업소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 위기에 직면해 왔습니다. 세탁업소들은 주거용 건물 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2020년 12월 21일까지 버크 기계 사용을 중지하고 하이드로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네일업소들은 뉴욕주 규정에 맞는 환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마크 비베레토 뉴욕시 의장이 자신의 임기 중 처리하려던 음식 노점상 확대 조례안이 무산됐습니다. 델리 등 소상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돌렸습니다. 마크 비버리토 의장이 당초 무리하게 진행하던 뉴욕시 음식 노점상 확대 조례안이 무산됐습니다. 19일 조례안은 통과에 필요한 26표 확보에 실패했으며 비버리토 의장은 소속 의원 설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예 본회의 표결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은 레스토랑 업계와 뉴욕주 부동산위원회, 각 지역 경제 향상구역 등이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버리토 의장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올해 안에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계획하자 조례를 처음 제안한 마크 레빈 시의원조차 반대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게다가 한인을 포함한 식품 레스토랑 업계는 현재 5,100개인 라이센스에 3,000여 개가 추가되면 소규모 델리나 레스토랑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례에 찬성하는 일부 시의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기존 레스토랑과 델리 등 소상인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레빈 의원은 올해 안철이 계획엔 반대하지만 이민자들의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이 조례안에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36년 전 개정된 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외공관 그리 믿음직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에 집중하는 새로운 재외공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8일 재외공관장 등 241명을 초청한 청와대 영빈관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와 국민들에게 재외공관은 국가와 마찬가지라며 재외공관은 갑질하거나 군림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외교를 관통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익과 국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발리 섬으로 전세기를 띄운 사실을 언급하며 외교부가 발빠르게 움직인 좋은 사례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의 관심은 첫째도 둘째도 동포들과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실리적 외교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서 분단된 채 강대국들과 이웃해 있는 지정학적 조건은 시련과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지정학적 조건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국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의 쇄신 작업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차별 요소들을 없애고 상호 존중하는 개방적인 조직 문화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팁이 임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팁 근로자의 최저 임금 규정을 개정할 전망입니다. 17일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노동국에 팁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팁을 받기 때문에 일반 기준보다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업계에 만연한 관행으로 일부 업주들은 종업원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뉴욕시 종업원 11인 이상 업체는 최저임금이 $13로 인상되고 요식업 종사자는 최저임금 $8.65에 팁 크레딧 $4.35,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는 최저임금 $10.85에 팁 크레딧 $2.15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쿠오모 주지사는 노동국에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팁 근로자들과 일반 근로자들이 같은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대신 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임금 착취에 취약한 업계 근로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6개월 된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살 이하의 아이들과 임산부 그리고 65세 이상의 성인들은 꼭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서둘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